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자, 오늘은 통일담당 1회 출연자셨어요. 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 시대 한반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뭐 국내고 국제고 정치가 너무 급등락이 많아서 바빴거든요. 예. 교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네. 강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매일매일 강의 준비하다 보면 막 30분 전에 무슨 사건이 업데이트가 터지고 너무 막 이래서 많죠. 예. 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우리 김정국 씨는 어때? 해외 유학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남한에서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또 이제 국제 정세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아, 네, 뭐 지금 10년 딱 됐거든요, 올해까지 한국에 산지. 근데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관세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국제관계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게 뭘까요? 방향은 같아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이게 뭐냐면 미국으로 공장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적자가 엄청나다는 거고요. 5경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공급망이 밖으로 나갔던 것들을 미국 내에서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IRA나 보조금으로 미국으로 공장을 유치했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써서 네. 미국으로 공장을 가져오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관세를 물리려는 의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렇죠. 압박을 해서 우리한테 와라. 예. 결국에는 미국이 잘 살고 보자.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두 권의 책과 그리고 하나의 영화를 좀 보시면 좋아요. 두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손자병법이고요. 또 하나는 더 아트 오브 딜이라고 하는 책이 그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어요. 예, 네. 손자병법을 2007년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언급을 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더 아트 오브 딜에 보면은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공포, 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하는 거 보면 네. 극도의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포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뒤에서 협상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영화를 좀 추천드리자면 더 어페런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맨하탄에 자신의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치나 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하는 분들 정신 없을 텐데 매일 밤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럴 텐데. 보지 마.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강의 나가면 질문 잘 안 하시거든요. 국제정세, 관세,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설명을 하면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뭘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풍은 지나갈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2026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 중간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지금의 경제적인 이 난국들을 네. 결국엔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관세의 폭보다는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벼랑 끝 전술 김정은이 그렇죠. 하는 방식하고도 비슷해요. 거의 이만큼 막 내가 널 압박하겠다 해서 그렇죠. 요 정도 깎아주면 원래보다는 높았는데 그래도 왠지 나를 구해준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들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흔드는 행보잖아요. 정치라기보다는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더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요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당하는 입장일 때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관세 영향은 통상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현대가 31조 투자하겠다라고 미국으로 선제적으로 달려가서 예방적인 효과를 치렀는데 지금 한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한국 내 일자리 문제라던가 한국의 투자 맞아요. 문제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동남아에 있는 우리 대기업들의 제조업 기저들을 다시 미국으로 이동해야 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트럼프의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기술 기업들, 대기업들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관세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국가가 이제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미국과의 협상들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협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타이밍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좀 신발끈을 메고 다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자로라던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파도를 타고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네.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통상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정국 씨가 이제 파리 유학생이지 않았습니까? 낭만의 도시 파리.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전략은 낭만이라기보다는 정말 살벌합니다. 좀 제가 보기에도 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게 네. 북한에서 많이 구사하는 외교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벼랑끝 전술이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는 그 김종일이나 김정은만의 그 배짱이 있어야 하는 전술이라고 그렇게 좀 세뇌 아닌 세뇌를 당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뭐 비슷한 비슷하다? 것 같습니다. 그냥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갖고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한 번 쏘고 그걸 또 이제 협상의 카드로 쓰고 또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관세로 이제 뭔가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테이블에 앉고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비슷하다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흐름들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라는 목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의 키워드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첨단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추격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심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투자자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 The Changing World Order라고 하는 데 있어서 200년의 그 패권의 흥망성쇠 중에 가장 먼저 항상 패권이 올라가는 건 교육과 연구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이처지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2024년에 가장 많은 논문을 실은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0대 대학들을 통계를 내보면 7개가 중국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면 딥시크 사태 보셨죠.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아니면 테슬라보다 비아디가 지금은 전기차를 훨씬 더 생산 많이 판다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화웨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트럼프 1기 때 제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G나 6G의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이제 반도체 설계 쪽으로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추격이나 도전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융 패권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사실 굉장히 기축통화로서 지위가 공고했는데 예.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네. 기축통화가 사실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가는 건 1985년, 80년대에 사우디와 미국이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체제들을 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은 지금 기축통화의 지위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트로달러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달러 이외의 화폐가 25%가 이미 석유를 계산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적자가 5경 단위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이 국채를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사주는 거거든요. 대출을 사줄 수 있는 행위자가 4개의 행위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가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무역 흑자를 냈던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이 미국의 대출, 그러니까 국채를 사준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연준이 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시중 은행들이 이걸 사줄 수 있는데 이제 네 번째가 등장을 한 거죠. 네 번째가 이제 가상화폐 회사입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아시나요? 지금 따라가기 너무 복잡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아요. 예. 하룻밤에 막 80%, 100%씩 이동한다면 이게 화폐로 쓰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달러와 1대1로 매칭하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쓰이고 있어요. 동대문에 중국의 상인들이 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물건을 사가고 있어요. 진짜요? 이미.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어디서 받아요 그거? 누가 받아요? 스마트폰끼리 거래가 되는 정말?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미국의 국채를 사는 비중을 따져보면 독일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가 더 많은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상화폐가
법제화되고 있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난 이제 비트코인 이해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블랙록이라고 하는 네. 회사거든요. 11경 정도 돼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내는 이익보다 테더가 내는 이익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낸 이익 창출이 엄청나게 크다는 건데, 근데 여기엔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전통 금융기관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 전통 금융기관의 메커니즘은 한국에 있는 A씨가 미국에 있는 B씨에게 돈을 송금하려면 A씨가 우리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렇지, 스위프트 그렇지. 시스템을 통해서 맞아요. 미국의 B씨 은행을 통해서 B씨에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상화폐는 A씨에서 B씨로 중간에가 다 중단돼요. 그 그래서 와중에 그 북한이 해킹한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을 또. 그래서 지금 3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가요? 이 비트코인 보유 보유. 국가가. 3위라고요? 네, 믿거나 말거나라고 볼 그러니까 수도 안 있는데. 하는 거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문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층들의 은행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네. 득템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알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학생들이 했던 질문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래서 뭐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살아야 항상 되지 않겠습니까? 뭘 사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니, 공부하면 다 바뀌어 있어 요즘에는. 이게 큰 조류거든요. 네. 사실은 근본이제가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붕괴시키고 페트로 달러제로 넘어왔고, 페트로 달러에서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본이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교수님은 뭐 사셨는지 한 개만. 한 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희가 김지영 교수님하고 2부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담.